안녕하세요, 오스테우스입니다. 오늘은 열에 의한 식품의 변화 세 번째 시간으로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방의 형태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것을 음식의 맛과 연결하는 것은 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완성된 음식에 대한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 지방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사용되는 지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아시아인보다는 유럽이나 미주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서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이것은 육식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조리 기술의 발전이 육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육류 섭취 빈도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육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고객들이 전문 용어인 마블링이라든가 또는 미디엄 레어와 같은 굵기 정도를 포함해서 육류의 부위별 명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육식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류 메뉴를 주문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질입니다. 이 육질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의 분포도입니다. 육류의 지방 분포도는 조리사들이 어떤 조리 방법을 선택할 때에 적용 기준이 됩니다. 즉, 구이를 할 것인가, 또 조림을 할 것인가, 브레이징, 스튜와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지방 분포도가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지방은 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방의 기본적인 성질은 느낌이 부드럽고 감촉이 매끄러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품이 지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색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참기름, 올리브오일, 그리고 트러플 오일처럼 그 재료가 곧 그 지방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은 종류에 따라서 녹는 온도 또는 기화 온도, 불이 붙는 발화 온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 지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팻과 오일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팻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 오일은 액체 상태로 있다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지방을 분자식 구조로 나뉘어 보게 되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지방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탄소의 수가 10개 이하이면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데 액화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강해서 주로 튀김과 같은 고온 조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지방들의 분자 구조는 거의 동일하지만 이 포화지방산의 탄소 결합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단일 구조라고 하고, 이 단일 구조는 안정성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불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간 연결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의 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 불포화지방산의 향이라든가 또는 냄새 또는 풍미가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산에 비해서 열에 약하므로 주로 저열 조리법에 사용하거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향과 풍미를 내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산은 변형된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지방의 가공 과정에서 분자고리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성이 됩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튀김과 같은 가열 조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지방이 산과 접촉이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주로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서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식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변화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조리를 할 때 지방의 변화 순서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화, 그리고 열을 더 가하게 되면 발화가 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리를 하기에 적당한 단계를 선택해서 우리가 조리를 하면 되는데, 튀김을 예로 들면 액체 지방에다가 열을 가해서 섭씨 180도에서 200도 정도가 되었을 때 재료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 속에 포함된 수분이 열에 의해서 방출되면서 기름과 재료 사이에 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때에 기름이 재료로 스며들지 않고 열만 전도되어 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재료에 기름이 스며들고, 이렇게 되면 튀김 결과가 질겨지고 눅눅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열이 내부로 전달되기 전에 이미 재료가 타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화와 발화 상태에서도 요즘에 조리법을 많이 적용하는데, 흔히 불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육류나 채소에 훈제향을 넣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방의 종류마다 열에 대한 반응 단계가 다르고 또 여러가지 상태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유지가 식물성 지방에 비해서 발열점이 높고 또 고온조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제기술이 발달하면서 식물성 지방도 튀김용으로 또 고온조리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만 가열 시간이 반복되고 길어지면서 트랜스 지방에 대한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형태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조리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방의 변화는 맛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육류의 지방 분포도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지방은 크게 상온에서 외관상 고체와 액체 상태로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의 포화지방은 고체, 불포화지방은 액체 상태로 있다. 세 번째, 분자 구도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포화지방산은 탄소 연결고리가 단일 구조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탄소 연결고리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탄소 수에 따라서, 탄소 결합의 수에 따라서 향과 맛, 풍미에 대한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트랜스 지방산은 가공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변화되면서 생성되는 변화된 지방산의 일종이다. 마지막으로 조리 과정에서 지방의 형태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화, 그리고 발화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리 단계를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열에 의한 식품의 변화 세 번째 시간으로 지방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